전해철 가장 축적으로 예. 내가 왜 도지사에 나와야 되고 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경기도를 위해서 집약적으로 몇 가지의 공약은 내가 꼭 실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압축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안산에서 3번 선거 나와서 이렇게 국회 와서 일을 할 때만 해도 경기도에 일을 하겠다 또는 경기도에 대한 사실 관심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는데 제가 속한 지역 안산 또는 중앙 생각을 하지 경기도의 정책을 구현한다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의원님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경기도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을 만들거나 할 때 지역에서도 경기도에 뭘 하겠다라는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또 그만큼 도민들이 실제로 중앙정부나 자기 지역에 있는 뭐 용인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정책을 알지만 이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절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만 해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규제라든지 요즘 뭐 미세먼지도 나오지만은 복지라든지 많은 현안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는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저의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도지사를 생각하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 2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최고위원 도당위원장을 해서 경기도 60개 지역위원회 31개 시군을 거의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천이나 여주의 고유한 정책도 있지만 또 이천, 여주 같은 경우는 한강 상수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도에서는 특별하게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 경기 북부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에 수도권 규제 하지만 경기 북부를 가면 수도권 규제 이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라든지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지향 구역이라든지 그런 규제가 훨씬 더 심하게 많이 있는데 경기 북부를 그냥 거기 맞는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도당위원장 돼서 전국을 다니면 경기도 곳곳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절실하게 생각을 했고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입안하고 성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실제 이 8대 공약이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청와대에서 눈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후보의 공약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8대 공약을 했는데 이 8대 공약이 경기 북부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 완화를 하고 또 규제 완화로는 좀 부족한 부분은 특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경기도 1,300만을 전체를 규제 완화하려 하면 또 수도권 규제나 균형 발전하고 저촉이 되니까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할 수도 있다. 경기 북부에는 여러 가지 특구,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하고 경기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ICT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ICT 인구가 많은 것을 잘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의 근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판교라든지 광교, 밸리가 있지만 사이언스 밸리나 이걸 좀 더 발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경기 서남부는. 그 부천 같으면 영상 만화 특구 같은 것도 있지만 그 특구의 내용이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경기 서남부는 가고 경기도 홍보는 말씀드린 대로 팔당 상수원으로 인한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 상수원은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좀 더 다변화하자.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북부, 서남부, 동부에 맞는 그 각각의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경기도민에 필요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시한 게 첫 번째였고요. 큰 틀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 가장 심한 게 교통 문제입니다.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경기도만이 풀 수가 없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환승센터 같은 건데, 환승센터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상계나 잠실이나 또는 노원 같은 데다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인천, 서울하고 대등하게 하자. 현재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는 조직이나 예산이나 또는 강한 규범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간선버스 노선이라든지 버스 조정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좀 더 할인되어 있는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것을 하면 저는 교통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 교통사람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역시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제가 반영을 했고, 현재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철도를 보면 거의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니, 경기도가 이렇게 보면 서울을 노른자위로 해서 계란 흰자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의 크기는 동서도 굉장히 긴데 이 철도 노선이 다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늘 서울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에 나와 있는 순환철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성남, 의정부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오른쪽으로 확대하자. 용인, 여주, 남양주, 그게 이제 제가 말했던 링철도죠. 왼편으로는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김포, 또 고양 이렇게 하는 링철도를 만들면 지금까지 동서로 있는 그런 교통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소외되어 있는 걸 피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이 순환철도, 이 빨간색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남북으로만 들어있죠. 근데 경기도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사실은 동서에 있는 분들이 더 교류하고 교통하는 게 필요한데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금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걸 이쪽을 더 잇자. 그리고 왼쪽도 좀 더 나가자. 김포하고 그리고 인천까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동서가 같이 좀 더 연결되지 않냐라고 한 게 이제 제가 링철도 구상인데,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경기도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로 풀면 좀 낫지 않을까 정도가 이제 대체적으로 제 공약이고, 그럼 왜 니냐, 왜 전해철이냐 라는 데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제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3년 8개월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5년에 3년 8개월 굉장히 오래 근무한 건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국정 운영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와서도 아주 오랜 의정 생활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그다음 국고설 때 우리 그 국진농이나 이재정 후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와서 이야기했지만 국정원 문제, 또 NLL 문제, 기록물 문제, 근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한 50여 차례 협상을 해서 통과하고 했는데, 국회 내에서 가장 특위를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언론사에 뽑힐 정도로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적어도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일들은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경쟁력이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제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쭉 청와대 생활이나 국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해왔던 안정감이 우리 도지사에 필요하고, 더 나아가면 20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민주당이 이기고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은 지방 권력 교체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이나 또 정책 실현 능력, 상대적인 안정감 등등이 제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기도의 어떤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혹시 방안도 있으신지? 일단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처지와 여건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하고, 예를 들면 경기 북부의 공연지가 지금 저희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것만 하더라도 여의도 한 20배 정도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거나 또는 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도 오염이 되어 있고 인프라도 안 돼 있는데 누가 가서 기업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8대 공약을 할 때 첫째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국가주도 개발해야 된다. 국가주도 개발해서 그 공유지 부분에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특이한 정책을 해야 되고 지금 경기 서남부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보다는 있는 여건을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가 있는 그런 또는 ICT 있는 여건을 좀 더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경기 북부, 서남부가 특유하게 각자 특별한 정책을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제가 공약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분도를 해야 된다. 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분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했지만 전혀 해오지 않았는데 그 분도를 저는 적어도 제 임기 중에 주민투표로 하겠다. 분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의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투표가 있는데 이걸 도의회에서 하다 보면 계속 갈등이 양산돼서 저는 확실하게 임기 중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분도가 그냥 경기를 북부와 남부를 나눠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훨씬 더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데 그냥 나눠서 될 게 아니고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라든지 특구라든지 등등을 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전시킨 또는 발전시킨 로드맵을 한 다음에 분도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큰 틀에서 경기도에 그 공약을 한 것은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일기 개헌특위 위원을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에 대해서는 당시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이 거의 동의를 했어요. 분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중앙 집권 체제로 인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발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군이 하고 못하는 걸 시도가 하고 시도가 못하는 국방 외교 같으면 시도가 도저히 못하잖아요. 그런 걸 정부가 하자, 국가가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모든 걸 하고 그리고 나서 못하면 시도에 내려보내고 시도가 못하면 은혜적으로 돈을 주면서 시군구에 하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시군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분권이고 지금 개헌특위에서 넣으려고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실제 이 보충성의 원칙은 다른 유럽의 나라가 헌법에 넣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분권을 실현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분권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이 볼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간에도 분권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22조의 예산을 다 쥐고 있을 필요가 없이 과감하게 시군구에 내려보낼 31개 시군구에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선의 시군에서 훨씬 잘하고 있는데 가족 여성에 대한 거라든지 또 교육 협력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도에서 지고 있으면서 은혜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가깝다든지 아니면 도의사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선호하는 데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과 예산을 가능한 넘기자라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고 경기도 20개 출행기관이 있는데 일단 20개 출행기관도 다 경기도가 조직과 예산을 쥐고 있어요. 안산의 테크노파크를 보면 경기도에 공무원이 와 있으면서 시아반 아까 말했던 스마트 허브를 이렇게 관리하고 또는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죠. 그 테크노파크는 안산시 공무원이 훨씬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도 공무원이 와서 합니까? 조직과 예산을 가감하게 주면 훨씬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천에 예를 들어 도자기 재단이 있다. 그럼 이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다 도가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분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방정부 간의 분권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이 분권을 과감하게 경기도에부터 실천하겠다 그러고요. 하나의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없습니다. 구가 없는데 지금 3개 구를 없었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 이유가 그 부천시장한테 물어봤더니 시민들이 실제로 구에서 하는 것과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구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구를 없으니까 아무도 구가 없는 거에 대해 불편함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36개 주민센터에 그 중에 한 10개에다가 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줬더니 주민들은 접근성도 낮고 훨씬 편의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 편의성 이상의 과감하게 이와 같이 권한을 내려보내고 편리하고 또 효율적인 것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경기도에 우선적으로 분권을 실현하는 것도 제 큰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개성공단 같은 어떤 이런 유의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은 있으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화통일 특별도를 그러니까 분도가 아니라 평화통일 특별도를 만들었던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접경 지역이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한 7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라는 것이 현재는 형해화되어 있어요. 잘 논의도 안 돼 있고 그 이제 이유는 아시다시피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평화통일 특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분도를 해가지고 북부를 나눠버릴 뿐만이 아니고 북부 지역에는 그 북부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자는 게 이제 평화통일 특별도인데 예를 들면 평화통일 특별도를 만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면세점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경지역 특별법도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북부만을 접경 지역만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을 그 평화통일 특별도를 만들어서 자체 재원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평화통일 특별도의 개념인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접경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군사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남북의 평화시대 또는 남북 통일시대를 생각하면 중심으로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평화통일 특별도에 좀 더 나아가는 이제 특구의 개념인데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당장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후방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기 북부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한 70~80% 정도는 문재인 후보의 8대 공약에 들어있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건 아예 개념이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가 국가가 아니고 일선의 시군이 주도하고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 정부 수립 이후에 몇십 년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완벽하려고 그러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복지 등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분권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치법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조례를 어느 범위에서 할 거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금처럼 다 해놔 버리면 조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도에서 지방정부에서 분권을 하자고 할 때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인프라에 대한 것이라든지 SOC나 이런 것은 도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군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 시군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형평상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조정 기능을 해야 된다. 다만 때로는 그것이 일선의 시군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있습니다. 꼭 그 비용이 다른 옆에 있는 시와 같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또 적정한 절차를 밟아간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주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상급 단체에서 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 분권의 예외 조항이 시군의 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도가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와 같이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또 시정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